근데 우리가 왜 해양을 건강하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해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양이 점점 지저분하고 있다. 이제 조금 이따 아마 쓰레기 문제가 나올 텐데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 쓰레기물들은 거의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버릴 데가 없잖아요. 태우면은 이제 태운 연기가 공기 중으로 들어가고 공기 중에 나온 그런 유독 물질들이 비가 내리면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농장에서 그 농약을 치면은 농약들이 땅에 스며들었다가 결국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저분한 물질, 모든 쓰레기, 모든 오염 물질은 다 바다로 모이게 돼 있어요. 바다로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바다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건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다가 원래의 상태, 인간이 건드리지 않았을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건강한 해양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강한 생태계는 오염되지 않아서 깨끗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균형이 잡혀 있고 그래서 생태의 기능이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와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양의 오염물질인데 해양의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 해양이 지저분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얘기를 잠깐 하면은 플라스틱 쓰레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플라스틱 컵에 있는 커피를 마시고 그 컵을 버리지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플라스틱 비닐백을 받아갖고 물건을 담아갔다 또 쓰레기로 버리지요. 이런 플라스틱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바다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글씨를 보세요. 전 세계 192개의 해양국으로부터 매년 2억 7,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산됩니다. 이 중에서 육지에서 처분 처리를 하고 리사이클링 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1,000만 톤 정도가 해양으로 유입된다고 하는데 1,0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들어갔을 때 해양으로 들어가서 자꾸 분해됩니다. 자꾸 분해되면 그 분해된 플라스틱을 우리가 무슨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살에 박히기도 하고 조개의 살에 박히기도 하고 새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면 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플라스틱을 누가 가장 많이 버리느냐? 자, 지도로 봤을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이 나옵니까? 중국이죠.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도 자유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서태평양 해역의 특징은 현재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 첫 번째, 해양의 온난화, 그러니까 수온이 상승되는 비율이 가장 빠른 해역이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서태평양 해역이다. 그런데 또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제일 많은 수산물 생산을 해왔다. 그리고 이 해역은 가장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해역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이렇게 수온이 높아지고 쓰레기 오염물질이 많아지고 쓰레기가 많아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나쁜 선조들 때문에 결국 해산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줄이는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변에 가면은 쓰레기를 가능하면 무조건 버리지 말아야 되고 쓰레기를 발견하면 주워서 수거를 하시고 지금 해운대 해변에 나가니까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어왔는데 여기 써 있는 글을 보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98kg를 1인당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각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해양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오염되고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몇 살 안 됐을 때겠죠. 2007년이면 굉장히 커다란 유류 오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태안에서 유조선이 자초돼서 원유가 많이 바다로 흘렀는데 세계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대학원생을 데리고 서해안 태안에 가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를 씻어내는 작업을 했고, 저희 이 사진을 보면 원유를 잔뜩 뒤집어 쓴 새도 보이고, 이 갯벌이 온통 이 원유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이제 그 지역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협동 의식 이런 것이 작용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고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빨간 네모 표시를 해놓은 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입니다. 2020년도에 21년도에 이 시점인데, 지난 수십 년간의 그 환경 변화를 생각했을 때, 기온의 상승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년 더워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년 후에 결혼을 해갖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이 이 경험하는 그 시대와는 지금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덥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더위가 아닙니다. 한 2050년, 2060년대가 되면 그 시대의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운 그런 환경에 있을 것이고, 해수면 상승도 지금과는 다르게 더 많이 상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재밌는 그림이에요. 재해 빈도라고 그러는데, 이 기후가 변화할수록 이 재해가 많아져요. 이 태풍의 빈도가 많아지고, 아니면 홍수, 토네이도 등등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 그림만 보면 1970년도에 세계적인 재해가 1년에 100건 정도 있었는데 2000년대에 거의 400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거의 4배 정도로 늘었어요. 이러한 현상은 기후가 바뀜에 따라 급변하면서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미래 지구에서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재해나 이 해양 건강하지 못하는 해양, 이런 문제가 우리 지구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있는 그런 주범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시민운동을 벌여서 해양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이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이 적정 이윤을 추구하지만 대기업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커다란 자본을 들여서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생분해적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오염을 적게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지금 우리는 지금 급격한 환경 변화의 시작점이 있고, 이 기후 변화의 재해가 점점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